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영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선수는 히샬리송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들이 예상하는 선발 라인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르너와 포스텍의 비밀 대화가 속속 공개되면서 선발 출전 보장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베르너 간의 원톱과 투톱이 주로 토트넘의 라인업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베르너의 토트넘 영입 내막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국 방향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라던 베르너가 마음을 바꾼 이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뛰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출되다시피 한 첼시에서의 기억 때문에 절대 오지 않겠다고 했던 프리미어리그입니다. 그러나 베르너는 포스텍을 만난 지 단 2분 만에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들떠있을 정도로 빨리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베르너의 전격 변화 내막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에 관심이 있던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먼저 베르너에게 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모 베르너는 첼시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악몽 같은 프리미어리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포스텍과 만난 베르너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접촉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토요일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포스텍 감독이 선발 출전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텍은 베르너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오프사이드에 대해서도 베르너의 오프사이드는 당장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베르너는 단점이 없는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르너는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에 독일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라이프치히에서 벤치 신세로 있으면 절대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토트넘에서 많은 출전을 해야 한다라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 언론에서는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이 전격 결정되었다. 베르너는 포스텍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매우 기뻐했다. 포스텍의 간절함이 결국 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은 로즈 감독은 베르너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행운을 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도 토트넘이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에는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완전 이적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베르너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속도와 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텍의 지도하에 화려하게 재기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칠기만 했던 베르너의 경기력이 포스텍 감독을 만나서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는 포스텍 감독은 남은 시즌 동안 베르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베르너 역시 그의 축구와 경기 전술이 자신과 완벽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르너는 자신의 경기 스타일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포스텍 감독의 토트넘을 선택했다는 지적입니다. 베르너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스타일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침투하면서 상대 골문까지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 오프사이드도 걸리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지치기도 합니다. 첼시의 투엘 감독이 부임 후에 베르너를 선발로 출전했다가 벤치로 불렀다가 또 선발로 출전시키는 식으로 오락가락한 이유입니다. 베르너는 죽어라고 뛰는데 투엘은 결국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출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르너는 첼시에게 버림받고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왔습니다. 첼시에서의 경험이 베르너에게는 고통이었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포스텍의 이 설득에 베르너가 완전히 설득당했고 지금 기쁜 마음으로 기대에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프치히의 마르코 로즈 감독도 베르너는 유로 2024 출전을 위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토트넘으로 간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베르너의 영입으로 토트넘의 공격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돌아온 2월부터 달라질 토트넘의 새로운 라인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인업에는 베르너뿐 아니라 센터백 드라구신과 일본 수비수 이타쿠라 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에게 선발 출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상 라인업에는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 라인업은 베르너와 손흥민을 양측면에 배치하고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서는 것입니다. 베르너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 서고 대신 양발잡이인 손흥민이 오른쪽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원에는 벤탄쿠르와 로셀소와 올리버 스킵으로 짜고 센터백 자리에 이타쿠라와 드라구신을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라인업은 히샬리송의 골결정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서고 베르너가 왼쪽,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예상 라인업은 손흥민과 베르너가 투톱으로 최전방에 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를 공격형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으로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베르너는 히샬리송을 대체하거나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빠른 발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수비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랍고 동료들과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에도 뛰어납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도와왔던 메디슨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마지막 패스나 슈팅 등 중요한 타이밍에 마무리를 잘 못하지만 어시스트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르너는 1월 동안 손흥민을 대체해서 득점을 책임져야 하고 히샬리송을 대체할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베르너의 영입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타쿠라 고도 이미 오래전부터 영입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맨시티에서 샌더백으로 뛰다가 분데스리가로 넘어간 이타쿠라는 현재 포스텍 감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셀틱 감독으로 있을 때의 이타쿠라를 눈여겨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토트넘은 이타쿠라 고의 이적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에 뛰고 있는 이타쿠라는 리버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입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타쿠라가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되었다라며 토트넘 이적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제노아의 라두 드라구신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적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가로채기를 시도했던 나폴리는 드라구신을 포기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에게 접촉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트넘이 세비야의 센터백 로익 바데에게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축구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이적료를 1,800만 유로를 제안했고 제노아는 2,6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예상외로 상당히 싼 가격을 들이밀면서 제노아 측과 밀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이 세바야의 로익 바데를 언급한 것이 드라구신 영입 전략상 터뜨린 언급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레비 회장의 구두쇠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베르너의 영입은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에게는 또 다른 악재로 여겨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조만간 사우디 리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비둘기 날개치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14일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경기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답답한 경기 지켜보면서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느껴봅니다.